무엇이 우리를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드는가? 인간을 더 나아가게 한 것도 인간의 얼굴이지. 한번 멋있다고 해주니 계속 써먹는구만. 써먹는 게 아니라 명백한 사실을 알려주는 거지. 그래 말해봐. 나는 분명 잘 듣는 귀로 친화할 거야. 인간의 얼굴 근육은 21개나 되지. 이 자잘한 근육을 움직여 다양한 표정을 만들어낼 뿐 아니라 타인의 얼굴을 인식하고 감정을 읽어내지. 또 그러기 위해서 두뇌도 발달하는 선순환을 이뤄졌지. 얼굴은 참신한 진화적 산물인 거지. 인간 만세.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우리가 인간의 진화를 생각할 때 다윈의 진화와 자연 선택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인간 진화의 복잡성을 설명하려는 많은 다른 이론들과 관점들이 있습니다. 후생유전학은 DNA 서열 자체의 변화에 의해 일어나지 않는 유전자 발현의 변화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것은 유기체의 유전자 코드가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유전자의 발현이 다르게 나오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식단과 스트레스와 같은 환경적 요인들은 후성 유전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세대를 거쳐 전해질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후생 유전학이 변화하는 환경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진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단속 평형설에 의하면 진화는 짧은 기간의 급격한 변화에 의해 야기되나 그 후 긴 기간이 지나도 생물에는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이론은 다윈 진화론의 일부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층에 걸쳐 발견되는 화석을 연구하면 생물은 전혀 변화하지 않고 보존되어 있습니다. 단속 평형설에 의하면 새로운 종이 형성될 때의 생물은 급격하게 형질이 변하나 일단 완료되면 다시 안정된 상태가 유지된다고 설명합니다. 지금까지의 진화론은 생물이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주장한 나머지 생명체의 변화에 대한 저항성, 즉 생물의 안정성을 무시해왔다고 주장합니다. 이 이론은 진화가 점진적인 과정이 아니라 환경적 압력이나 다른 요인들로 인해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점프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문화적 진화는 성공적이거나 적응적인 문화적 관행이 세대를 통해 전해져서 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지. 일부 연구원들은 문화적 진화가 인간의 역사와 발전을 형성하는 데 있어 생물학적 진화만큼 중요하다고 주장해. 이렇게 전통적인 진화론과는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이론들이 있지. 앞서 본 후생유전학과 단속평형설도 대표적인 대안적 관점이지. 여기에 결이 많이 다른 이론도 소개해주지. 라마르크주의는 프랑스의 진화론자인 라마르크가 주장한 획득 형질의 유전에 의한 진화론이야. 그는 유기체가 일생 동안 획득한 특성을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다고 믿었어. 예를 들어 기린이 높은 잎에 도달하기 위해 목을 들였다면 기린의 자손은 더 긴 목을 물려받는다는 것이지. 라마르크의 이론은 신뢰를 받지 못했지만 진화이론을 위한 길을 닦는 데 도움이 되었지. 지적 설계로는 지구 생명체의 복잡성과 다양성은 더 높은 힘이나 지적 설계자의 존재에 의해 가장 잘 설명된다고 주장하는 논쟁적인 이론이야. 이 이론은 과학계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일부 종교계와 철학계 사이에서는 여전히 인기가 있다고 해. 고양이 덫을 만든다고 하자고. 헉, 하필 고양이 닭. 포획용 상자, 정교한 작동장치 등이 반드시 필요하겠지. 이렇게 뭔가를 탁 건들면 상자 문이 닫히는 거지. 그 정도로는 날 못 잡겠지만 그렇다고 쳐. 이렇게 덫은 목적에 맞게 정교하게 설계된 것이지. 그런데 그런데 그게 뭐 어떻단 거지? 목적에 맞춰 정교하게 만들어지면 다른 용도로는 절대 못 쓰는 건가? 라는 문제지. 도통 모르겠는데 뭔 소리인지. 미니님은 아마 진화론에 반대하는 지적 설계론의 약점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역시 그래도 난 모르겠다. 주먹 다짐, 인류의 외모를 바꾸다.
지난번에 진화론과 시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소설과 연관해 공부한 내용을 알려주지. 아이고, 먹고 살기 힘들다. 해봐. 진화론의 이야기가 소설 작품에 남긴 흔적을 많이 찾을 수 있어. 다윈 진화론에서는 누적된 변화의 역사를 통해 종은 변화하는데 그 과정은 중단되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지지. 소설 속의 인물 캐릭터도 대리석처럼 고정되는 게 아니라 플롯에 복잡하게 얽혀 살아 움직이지. 그냥 외울게. 둘이 닮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이유를 이해해야 한다고.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지금까지 인류 진화의 연구는 신체 전체를 다루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인류의 얼굴 자체가 어떻게 진화했는지에 대한 연구는 적었는데 재미있게도 주먹 다짐이 인류의 외모를 바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백 만 년 전부터 시작된 주먹 다짐이 남성의 턱을 여성보다 강하게 만들었으며 현생 인류의 평균적인 얼굴형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바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골격 구조를 정밀 연구한 결과입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진화할수록 턱이 더 두꺼워지고 강해졌는데 이는 턱뿐 아니라 손의 진화와도 연관이 있었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손의 근골격이 섬세한 움직임이 가능한 형태에서 가격하기에 효과적인 형태로 변화했습니다. 손의 비율 역시 가격하기에 알맞도록 진화했는데 중요한 것은 손의 특별한 비율 변화가 바로 얼굴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얼굴은 강한 가격에서도 스스로를 잘 보호할 수 있는 형태로 진화해 나갔습니다. 이는 현생 인류가 주먹 다툼을 할 때 대체로 얼굴이 주요 목표가 되는 것과 괴를 같이 합니다. 고대 인류의 얼굴 골격에서 강한 힘에 맞은 흔적을 발견했고 이것이 인류가 더 강한 턱을 가지도록 진화한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먹 다짐이라는 싸움의 방식이 인류의 얼굴 구조를 바꾼 것입니다. 과학계는 자연 선택을 통한 진화론을 대체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다른 이론과 믿음들이 분명히 존재하지. 이러한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도 인류 진화 연구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할 만해. 진화에 대한 가장 주목할 만한 대안이론은 역시 창조론이지. 창조론에 따르면 인간은 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다른 종들로부터 진화하지 않았어. 이 이론은 종교적인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았지. 또 다른 대안 이론으로 지적 설계론을 들 수 있어. 지적 설계론의 지지자들은 인간의 눈과 같은 생물체의 특징들이 자연적으로 진화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다고 주장해. 창조론과 마찬가지로 과학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았어. 진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진화창조론도 알려져 있지. 이는 생명의 창조자로서의 신에 대한 믿음과 진화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결합했어. 하나님이 우주와 지구 생명을 창조했고 진화의 과정을 이용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생명의 다양성을 이끌어냈다는 것이지. 대통령의 요리 레시피가 발견되면서 시작된 요리책을 둘러싼 모험. 주의회 업데이트 예정. 주먹 다툼에서 얼굴 변화를 알아내다니. 어째 거짓말 같아? 너무 우연하게 암튼 우연 같다는 거지. 우연이라는 것이 사실은 다윈 진화론의 주요 개념이야. 우연은 진화의 자연 법칙을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자연 법칙의 밑 바탕을 이루는 자연 현상으로 이해되었지. 그런 생각은 19세기 리얼리즘 소설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우연은 플롯을 강화하는 요소였습니다. 사건과 인물의 우연과 변이의 등장으로 더욱 풍부해졌으며 현실에 더 가까운 모습으로 그려질 수 있었습니다. 우연은 그래서 앞으로도 무시해버릴 만한 요소는 아닙니다. 진화론에 풀리지 않는 의문들. 인간은 뇌가 크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지? 너무 쉽다. 누구나 다 하는 이야기. 그래?
그런데 수렵 생활을 하는 야만인을 유럽인의 뇌를 비교하니 크기나 성능이 거의 같고 수학과학을 가르치면 이해하더라는 거야. 즉, 인간의 뇌가 생활에 필요하는 무관하게 발달해 온 것은 아닐까? 라는 의문이 있다는 말이지. 그러고 보니 또 아는 게 없네. 뇌가 커지는 바람에 출산도 어렵게 되고 뇌는 다른 장기의 10배나 영양과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말이지. 연구할 게 많구만.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진화론이 과학계의 통솔로 여겨지고 있기는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수십만 년 혹은 수백만 년의 시간차를 두고 드문드문 발견되는 화석들만으로는 오랜 진화의 연결고리를 꿰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전학적으로 진화의 상관관계를 완벽히 규명하는 것도 아직은 무리입니다. 진화론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금껏 발견된 화석들조차도 진화의 연장선상에서가 아니라 각기 독립적으로 나타난 종에 불과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류가 유인원과 분리된 시기에도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최근 논문에 50만 년 전에 살았던 침팬지의 화석을 발견했는데 그 인근에서 인류 화석도 같이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진화론에 따르면 인류가 침팬지와 600만 년 전쯤에 갈라져 나온 후 따로 공동체를 형성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에서 같이 살았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류와 침팬지가 다른 종으로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을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수세기 동안 과학자들과 연구자들을 매료시켜온 복잡한 유기체입니다. 우리는 인간종의 분류와 특징에 대한 더 깊은 연구를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원숭이에서 인간이 돼가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허리가 점차 곧아지고 일어서는 그림. 누구나 다 잘 아는 그림이지. 오늘은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해 알아두자고. 분류상 인간은 사피엔스종, 호모속, 호미니드과 영장류 목에 속하지. 호모속보다 한 단계 높은 범주가 호미니드인데 우리말로는 유인원이라고 하고 두 발로 걷는 이족 보행을 하는 영장류를 총칭하는 말이지. 최초의 인류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함께 약 200만 년 전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호모 하빌리스. 이들은 원인이라 하는데 모두 직립 자세를 취하고 있지. 그래서 팔이 보행으로부터 해방되어 도구를 사용하기에 충분히 자유로웠을 것이라고 추정되지. 자바원인, 북경원인, 하이델베르크인 등은 모두 호모 에렉투스로 분류되는데 똑바로 선 사람이란 뜻으로 아프리카를 벗어나 아시아와 유럽으로 진출했지. 약 170에서 30만 년 전에 살았고 두개골 용량은 1100ml로 커졌어. 석기 시대의 중기를 살았는데 다부진 체격의 동굴에 거주하였으며 석기 제작 등의 기술이 발달했다고 해. 그들은 빙하기의 히말라야 산맥의 끝 바이칼 호수에서 살아남은 언어를 처음 만든 호모사피엔스의 원조이지. 오늘날 인류의 조상으로 주술적 의식과 예술적 감각을 볼 수 있다고 하지. 프랑스와 스페인 지역 동굴 벽화에서는 식인봉습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해. 요리 가설에 이어 인간 진화 모티브에 관한 새로운 이론을 말해주겠어. 요리 가설도 좋던데. 생각을 해야 발전이 있다는 걸 배워야지. 먹어서 뇌를 발전시켜야 하는 거 아니겠어? 수생 유인원 이론이라는 게 있어. 인류의 진화가 반수생 환경에 대한 적응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지. 우리 조상들이 물에서 보낸 시간이 두 발로 걷는 것, 털이 없는 것 등 독특한 인간의 특징들로 이어졌다고 해. 자기 가축화 가설이라고 하는 이론도 있습니다. 인간이 동물을 길들이는 것과 유사하게 자기 길들이기 과정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인간이 덜 공격적이고 더 협력적으로 진화해 생존에 성공했다고 주장합니다. 엄지손가락이 다르다. 인간의 특성. 자, 이렇게 하기로 한 거야. 그래? 그럼 동의한다는 뜻으로 무인을 찍어. 무인이 뭐야? 지장, 엄지손가락으로 지문을 찍으라는 거야. 하긴 엄지손가락이 없으니 무인을 알 수가 없지.
괜히 어렵게 말하고 있어. 사실 엄지손가락 하나가 손기능의 70%를 한다고 해. 유인원과 다른 인간의 특징이라고 추켜 세우는 사람도 많아.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인간은 또한 반대되는 엄지손가락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매우 능숙하게 물체를 잡고 조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특성은 우리 종의 특징인 인간 도구 사용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인간의 엄지손가락은 그 작동 구조가 매우 독특합니다. 이를 마주볼 수 있는 혹은 맞설 수 있는 엄지손가락, 어퍼우스 보땀이라고 부릅니다. 나머지 네 손가락은 모두 같은 방향으로 작동하지만 엄지손가락만 홀로 자신의 축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돌 수 있습니다. 손바닥을 가로질러 다른 손가락들과 마주볼 수 있기 때문에 손가락들이 서로 협력하여 도구 등 물건을 감아주고 조작할 수 있으며 때로는 주먹질도 가능합니다. 게다가 손가락 끝을 서로 맞대어 가늘고 미세한 것을 집을 수 있어 바느질이나 젓가락질 같은 정교한 작업도 가능합니다. 침팬지, 고릴라 등의 유인원과 일부 조류도 유사한 엄지 구조를 가지지만 그들의 엄지는 인간에 비해 힘이 약하고 길이가 짧아 운동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인간은 견고함과 함께 정교함까지 더해져 물건을 다루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엄지손가락은 직립보행, 두뇌 크기와 함께 현생 인류의 진화를 촉진한 3대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로 인해 인간은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한편 인지 능력도 향상되게 되었습니다. 진화 과정에서 발견되는 인간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무엇이 우리를 독특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지구를 지배하는 종이 됐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그 첫 번째 특징은 무엇보다 이족 보행이야. 이족 보행은 두 다리로 직립보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영장류 중에서도 인간 특유의 특성이야. 이족 보행은 도구를 사용하기 편하고 키 큰 장애물 너머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 또 산도의 발달을 위해 골반의 공간을 개방했기 때문에 우리의 큰 뇌의 진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돼. 인간과 다른 동물들 사이의 가장 분명한 차이점은 우리의 뇌 크기와 복잡성이야. 인간의 뇌는 우리 몸의 크기에 비해 다른 영장류보다 훨씬 크고 복잡하지. 뇌 발달로 인간은 언어, 추상적인 사고, 그리고 문제 해결을 포함한 고급 인지 능력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지. 사회구조와 언어도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 인류의 문화는 매우 다양하고 각 사회는 그들만의 독특한 전통과 관습을 발전시켜 나갔지. 문화를 창조하고 전달하는 이 능력은 인간에게 환경에 적응해 번성하는 길을 열어주었지. 고양이인 내가 봐도 인간의 특징 가운데 최고는 언어인 것 같아. 거의 최초로 맞는 말을 하는구만. 진화론의 관점에서 언어는 인간의 문화적 발명품이라는 주장이 있지. 맞습니다. 구체적인 설명 방법으로는 큰 뇌의 부산물이다는 주장도 있고 의사소통이 필요한 사회에서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된 적응이라는 주장도 가설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양이도 뇌를 발전시켰다면? 소파 안 찢어지게 발톱이나 깎어. 놀지 말고. 유인원은 울지 않는다. 인간의 표정. 유인원은 울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인간의 얼굴, 특히 표정이 인간의 특성이고 진화의 산물이라는 말이지. 그렇긴 한데 내 입장에서는 인간의 얼굴은 밋밋해. 그림을 그리는 도화지 같다고 말하기도 하지. 맞아. 아주 좋은 표현이네. 도화지. 입이 들어가고 눈이 붓게 된 뒤 마지막으로 눈이 뼈까지 사라졌지. 그렇게 해서 코만 빼고 평평해서 도화지가 됐지만 눈썹까지 표정에 활용할 수 있게 됐지. 더 미묘한 표현이 가능해진 거지.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찰스 다윈의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에 대하여 라는 연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고통의 경우에도 심각한 상태에서는 비명을 지르며 몸이 뒤틀리거나 이를 가는 행동이 나타난다.
그러나 인류의 조상들은 순환기나 호흡기관 또는 눈 주위의 근육이 현재의 구조처럼 발달된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비명을 지르는 등의 표현은 나타내지 않았을 것이다. 눈물을 흘리는 것도 눈꺼풀의 주기적인 수축에 의한 반사작용과 울부짖을 때 피가 안구에 모이게 되는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우는 표현은 아마도 인류의 최근 조상에서부터 나타났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추측은 인간과 가장 가까운 유인원이 울지 않는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슬프거나 화가 났을 때 나타나는 표정은 인간에게서만 볼 수 있는 것이다. 노여움은 아주 오래전에 표현되었으며 위협적인 태도로 얼굴을 붉히며 부릅뜬 눈을 가진 모습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그러나 인상을 찡그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눈 주위를 수축시키는 근육인 충위근이 발달된 후에 나타나게 되며 고통스럽거나 화가 날 때 움직이게 되어 찡그린 표정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밝은 빛 때문에 눈을 뜰 수 없을 때도 인상이 찡그려지게 되는데 이러한 찡그림은 인류가 직립보행을 하기 시작한 이후에 습관화된 행동이다. 원숭이의 경우에는 밝은 빛에 노출되어도 얼굴을 찡그리지 않는다. 인류의 조상들은 화가 났을 때 이빨을 드러내는 행동을 마치 정신질환자들이 그러는 것처럼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자주 나타냈을 것이다. 또한 실망스러운 느낌을 받았을 때는 현재의 어린아이들이나 미개인 부족의 아이들보다 훨씬 더 입술을 삐죽 내미는 행동을 나타냈을 것이다. 인간의 진화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데 있다고 해. 우리 종의 진화 역사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되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데, 여기에는 신체적 특징뿐만 아니라 행동, 인지 능력, 문화적 실천까지도 포함되지. 이러한 통찰력은 우리가 한 종으로서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인간 본성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 또 이를 통해 개인으로 혹은 사회 속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는 데 도움을 주지. 단적으로 적자 생존의 원칙이 잔인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진화 역사와 지구 생명체의 다양성에 대해 더 많이 배울수록 생물 다양성의 가치와 멸종 위기종의 보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진화론은 많은 것을 설명하고 묘사하지. 그래서 말이야, 어떤 거는 과학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야기 같아. 그런 감이 있기도 하지만 그동안 진화론은 많은 연구로 보강돼 왔어.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 분자유전학일 거야. 분자유전학? 분자유전학의 발전은 인간 진화 연구에 혁명을 가져왔어. 다른 종의 DNA를 비교함으로써 진화적 변화를 추적할 수 있었어. 특히 게놈의 배열 연구로 2003년에 인간 게놈 지도를 완성했어. 게놈학에서 가장 흥미로운 발전 중 하나는 고대 DNA를 배열하는 능력입니다. 화석에서 DNA를 추출해 멸종된 종 다양성과 개체군 역사를 알아냈습니다. 유전자가 다른 조건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조사하는 유전자 발현 연구 역시 진화를 밝히는 심층 연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교양 플러스 AI 플러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 교양에도 AI의 협업이 필요하다. 오늘의 교양을 AI에게 물어서 더하고 AI로 상상력의 미래를 그렸다. 대통령의 요리 레시피가 발견되면서 시작된 요리책을 둘러싼 모험. 주의회 업데이트 예정.